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제주도 땅에 억만이라는 덩치 크고 힘센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억만이는 성질이 사납고 무례해서 모두가 무서워했답니다. 말 그대로 천하의 불안당이었지요. 억만이는 배가 고프면 남의 음식도 맘대로 집어먹고 목이 마르면 남의 집에 들어가 술이건 물이건 꿀꺽꿀꺽 마셨지요. 그래도 원체 힘이 장사라 아무도 대거리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네 사람들은 억만이가 온다고 하면 하던 일까지 집어던지고 숨기 바빴지요. 보다 못한 홀어머니가 하루는 억만이를 불렀지요. 억만아, 네 불안당 짓거리도 이젠 질렸다. 난 더 못 참겠으니 집에서 나가거라.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시우.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말에 억만이는 대번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불안당으로 소문난 억만이었지만 홀어머니의 말만큼은 철석같이 지켰으니까요. 오냐 좋다. 그럼 이 어미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겠느냐? 무슨 소원이신데요? 너도 나이가 찼으니 이제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니? 어미도 참, 제 주제에 무슨 장가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불안당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장가는 꿈도 못 꾸지요. 그게 자랑이냐? 어휴, 이 애미 평생 소원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신부감을 구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단단히 엄포를 놓으셨지요. 억만이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제일 예쁜 을순이네 집에 무작정 쳐들어갔답니다. 을순아, 내 섹시 한번 해볼래? 싫어. 억만이 너는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니 뒤치다꺼리 하려면 고생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너 어릴 때는 내가 힘이 세다고 좋아했잖아. 그건 꼬마쟁이 시절이지 지금은 아니야. 이젠 성실한 사람이 더 좋은걸. 하는 수 없이 억만이는 을순이네 집을 나섰지요. 하여 이번엔 그 다음으로 어여쁜 옥시민의 집을 찾았습니다. 옥심아, 나한테 시집와라. 응, 나 믿고 한번 와봐. 넌 일은 안 하고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잖아. 서방이 매일 술에 쩔어 있으면 집안 살림을 나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건 싫어. 사내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늦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불안당 노릇이 무슨 사회생활이니? 어쨌든 너한테 시집가서 일만 하다 늙는 건 사절이야. 그러니 그만 떼쓰고 가봐. 그렇게 옥심이도 거절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본 처녀들마다 퇴짜를 놓으니 억만이는 털레털레 주막으로 향했지요. 속도 쓰리고 마음까지 아플 땐 술밖에 없지. 에휴, 술이나 푸다가 들어가야겠다. 사실 억만이도 처녀들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답니다. 홀어머니가 부탁해서 알아보긴 했는데 그래도 불안당 소문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해서 억만이는 실망할 어머니를 떠올리며 마음만 아파하고 있었지요. 어휴, 어디 가서 섹시 하나 못 구하는 이 불효자는 웁니다요. 아니, 우리 집 술을 죄다 동낼 참이요? 그만 마시고 들어가. 주모, 딱 한 병. 딱 한 병만 더 마십시다. 딱 한 병은 무슨, 자네 외상값이 얼만지나 알아? 정 마시고 싶으면 밀린 외상값이라도 좀 갚던지. 술에 취한 억만이가 주모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옆자리가 더 시끄러운 것이었죠. 억만이가 뭔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글쎄 왈패놈들이 주막에서 일하는 처자를 몹시도 희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이 처자가 보통 내기가 아닌지 바락바락 왈패들에게 대들고 있는 것이었죠. 술을 자시려면 곱게 자실 것이지 왜 행패여. 하하하, 그것이 사나운 게 딱 내 취향이로구나. 자, 이 너름 봄에 안기거라. 얼굴이 반반한 게 딱 좋구만. 넌 일로 와라. 주막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 시중이나 드는 게 편치 않겠냐? 아니 그런데 뭔 일이랍니까? 왈패가 처자를 붙잡았다 하는 순간 갑자기 벌러덩 낮아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한 왈패는 물론이고
지켜보던 엉만이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놀란 왈패가 다시 덤벼드는데 이번엔 저만치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자는 놀라운 솜씨로 왈패를 던져버리고는 손바닥을 탁탁 털었답니다. 잘 알겠소? 이젠 돌아들 가시오. 아니, 이 맹랑한 것이 감히. 얘들아, 쳐라. 오늘 저 계집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 화가 난 패거리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지요. 처음에는 잘 싸우던 처녀는 왈패 머리수에 밀려 붙들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참다 못한 엉만이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거 왈패식이나 돼가지고 여인네 하나에게 때로 덤벼들어? 에라이, 왈패하지 말고 거짓패나 해라 이것들아. 엉만이는 불호령을 터뜨리며 곧장 왈패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왈패는 거의 10명이나 되었지만 엉만이가 힘을 쓰니 당할 재간이 없었지요. 힘으로 무식하게 뽑아 던지니 왈패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어느새 주막 구석에 왈패가 차곡차곡 쌓였지요. 엉만이 총각, 역시 힘 하나는 제일이구먼. 고맙네. 덕분에 우리 곱분이가 살았네. 아, 별 말씀을 다 하는구먼. 거야 사내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오. 아닙니다. 의협씨 믿는 장사님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주모는 보답이라며 술병을 가져왔지요. 공짜술에 어여쁜 곱분이까지 머리를 숙이니 엉만이는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그러고 보니 곱분이는 왈패들과 맞서던 첫인상과는 달리 어딘가 품위가 있었답니다. 우리 곱분이가 참으로 곱지? 해서 곱분이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다 그랴. 참나, 주모한테 저리도 고운 따님이 있는지 처음 알았수다. 그게 뭔 소리여? 곱분이는 나랑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아이요. 주모가 말하길 곱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일을 시켜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어디서 왔는지 도통 말을 아뇨. 무언가 곡절이 있어 보여서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일을 시키기로 했제. 떠들던 주모는 손님이 자꾸만 밀려드니 곱분이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곱분아, 난 바빠서 가볼 테니 오늘은 네가 엉만이 장사 상대 좀 해주거라. 엉만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곱분이에게 한 잔 따라주었지요. 곱분이는 그 잔을 단숨에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곱분이의 하얀 목선이 힐끗 눈에 들어왔지요. 그걸 보자 엉만이는 얼굴이 붉어지고 아래에 힘이 빡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엉만이도 술로 목을 연신 축였지요. 헌데 장사께서는 어쩌다 술을 그렇게 드셨습니까? 말하기 부끄럽소만 내가 사실 신부감을 구하고 있다오. 그런데 가진 게 워낙 없으니 죄다 퇴짜를 놓토이다. 그래서 홧김에 그만. 남녀 사이에 오직 재물만이 전부겠습니까? 어딘가 장사님의 인연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곱분이의 위로에 엉만이의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죠. 덕분에 자기 뱃속에 있던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지요. 그렇게 엉만이와 곱분이는 오래 알던 사이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곱분이 처자, 내 평생 그대처럼 마음이 맞는 여인은 처음 보는 것 같소. 저도 이리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엉만 장사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되었소. 곱분이 처자, 그러지 말고 내 색시. 어허, 잠시만요, 장사님. 기세를 탄 엉만이가 청혼을 하려는데 곱분이가 손을 들어 입을 막는 것이었죠. 곱분이의 보드라운 손가락이 입술에 닿자 엉만이의 심장이 또 쿵쿵 뛰었지요. 헌데 곱분이 눈이 너무도 단호하여 도저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님, 지금 내뱉으시려는 말은 결단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행여 지금의 좋은 분위기까지 망치지 않으려면 한 번 더 생각하심이 어떻겠습니까? 곱분이의 말에 엉만이는 울상이 되었지요.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소? 내 가슴이 지금 이렇게 타오르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나 성급하게 대답할 수 없는 말도 있는 법이지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엉만이는 알쏭달쏭하다는 표정이었죠. 하기사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엉만이로서는 곱분이의 말뜻을 알 수가 없었지요. 곱분이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걸 보니 또 심장이 쿵쿵거렸죠. 우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지요.
하려는 말씀은 그 이후 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엉만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렴 거절당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물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엉만이는 곱분이와 다시 만나기로 약조를 하고 주막을 나섰답니다. 그래, 고분이 말이 맞아. 우선 교제도 해보고 시간도 보내야 믿음이 서지 않겠어. 청혼은 그때 다시 해야겠다. 그 뒤로 엉만이는 시간만 나면 곱분이를 만나러 주막에 갔지요. 처음엔 일 끝나고 만나주던 곱분이도 나중엔 엉만이랑 어울려 산책도 다니고 놀러도 가고 했답니다. 억만 장사님, 가을꽃이 활짝 피었네요. 그러게요. 정말 아름답구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소. 네, 이제 곧 한가위가 오겠네요. 후훗, 이번 한가위는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응? 그때 뭐가 있어? 네, 그런 게 있지요. 조만간 장사님도 알게 되실 거예요. 둘은 그렇게 꽃도 보고 살푼 물든 단풍도 보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평생 연애 한 번 못 해본 엉만이는 모든 게 너무 좋았답니다. 곱분이랑 있는 시간이 영원히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덜 여문 보름달이 걸려 있었지요. 엉만이가 달빛을 받으며 흥얼흥얼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웬 사내들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사내가 척 앞으로 나섰지요. 네가 엉만이냐? 응? 내가 엉만이 맞는데 니들은 누구냐? 오냐, 잘 걸렸다. 요전번에 내 동생들을 때렸다지. 이번엔 나 왕추가 널 손봐 주어야겠다. 왕추라는 사내는 덩치가 무척 커서 심지어 엉만이보다도 컸답니다. 사람이 아니라 꼭 곰새끼 같았죠. 생긴 건 또 얼마나 험상궂은지 밤에 마주쳤다간 오줌을 지릴 정도였습니다. 허나 엉만이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지요. 왈패 두목쯤 되나 본데 넌 틀렸다. 이 성산에 엉만이를 몰라서야 어디 구실이나 하겠냐? 듣던 대로 잘난 척이 대단하구나. 그래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지 않겠느냐? 사내 자식이 징그럽게 대보긴 뭘 대본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땅바닥에 얼굴이나 문대거라. 엉만이는 양손에 침을 퇴퇴 뱉고는 그대로 왕추를 붙잡았습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 왕추를 잡아던지려는 것이었죠.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땅에 뿌리라도 박혔는지 왕추가 꿈쩍도 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 엉만이의 눈이 이따시만큼 커졌지요. 어이구, 그걸 힘이라고 쓴겠냐? 갓난아기가 놀이개라도 가지고 노는 것 같구나. 왕추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싱글싱글 웃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그 통나무 같은 다리를 들어 단숨에 엉만이 안다리를 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안다리 후리기에 당한 엉만이는 공중제비를 돌며 땅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지요. 엉만이 눈에 불이 번쩍했답니다. 이거 힘만 셌지. 기술은 아주 젬병이로구나. 이놈아, 다시 붙어보자. 엉만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지요. 아무렴 장사 자존심에 여기서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황소처럼 달려들어 왕추의 배를 들이받아 버렸답니다. 헌데 또다시 빙글 돌아 떨어진 것은 엉만이었습니다. 요놈아, 씨름에는 덜미잡기라는 게 있단다. 엉만이가 덤벼든 순간 그 뒷모가지를 잡아 돌려버린 것이었죠. 그 바람에 엉만이는 제풀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눈이 빙빙 돌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팠지만 엉만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헌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한 걸음도 못 내디딜 것 같았죠. 이놈아, 나 아직 안 쓰러졌다. 이번엔 네가 와라. 아직도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구나. 오냐, 이 왕추님의 기술을 또 한번 보여주마. 이번엔 왕추가 다가왔지요. 엉만이가 이를 악물고 노려보는데 아니 이럴 수가. 왕추가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죠. 아 글쎄 왕추 이것이 몸을 바짝 숙이고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엉만이의 발목을 잡아채 확 잡아당겼지요. 엉만이는 속절없이 발라당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자로 뻗어 다시 일어나지도 못했답니다. 잘 보았느냐?
이것이 이 왕추님과 너의 눈높이다 이 말이다. 왕추는 군뱅이처럼 기어다니는 엉만이를 향해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부하들을 불러서 엉만이를 신나게 밟아주었지요. 왈패들에게 얻어맞은 엉만이는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엉만이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여기가 어디요? 억만 장사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기는 제 집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곱분이의 집에 와 있었지요. 어젯밤 곱분이가 엉만이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장사라는 말은 하지 말구려. 듣기 부끄럽소이다. 엉만이는 왕추에게 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어찌나 속이 상하는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플 지경이었죠. 잠을 자도 깨어도 왕추의 심술궂은 얼굴만 떠올랐지요. 한편 곱분이는 아무런 말 없이 엉만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답니다. 덕분에 엉만이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했지요. 며칠 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엉만이는 곱분이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곱분이 처자,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그럼 가보겠소이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도 않으셨는데 벌써 움직이시려고요? 어쩔 수 없소. 왕추 그놈에게 한 방 먹여줄 때까지 잠도 못 잘 것 같다오. 헌데 곱분이가 엉만이의 소매를 쥐고 놔주지를 않는 것이었죠. 참으십시오. 왕추는 이 제주도에서 제일 가는 씨름장사이옵니다. 힘도 힘이지만 그 기술의 교묘함이 실로 대단한 자이지요. 그래서 이 엉만이가 또 질거라 이 말이오? 이제는 사모하는 여인까지 자기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엉만이는 열화 확 받고 말았죠. 그런데 곱분이는 더 이상 대꾸도 없이 앞들로 척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 그렇다면 저를 꺾고 가시지요. 허참, 내가 왕가놈에게 당했기로쏘니 아녀자에게 무시받을 정도는 아니오. 엉만이는 곱분이를 가볍게 밀칠 생각으로 손을 뻗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엉만이는 갑자기 천지가 반대로 보이는 것이었죠. 곱분이 어깨에 손이 닿는 듯 싶더니만 날쌘 업어치기에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엉만이는 대자로 뻗어버리고 말았지요. 억만 장사님의 힘은 천하제일이시지만 기술이 부족하십니다. 그래서는 왕추와 다시 겨룬다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으실 테지요. 그럼 어쩌란 말이오? 이대로 진 걸 인정하고 겁쟁이로 살라는 뜻이오? 곱분이는 엉만이 앞에 무릎을 꿇고는 두 손을 꼭 잡았지요. 제게 씨름 기술을 배우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사님의 힘에 제 기술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범의 날개를 당겨길 것입니다. 사내 대장부가 되어서 아녀자를 스승으로 모시라는 게요. 황가 후손인 유비조차 초야의 선비인 제갈량에게 3번이나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억만 장사님께서도 유비가 되어보시지요. 곱분이의 말은 엉만이에게는 좀 어려웠지요. 그래도 그 간절함은 엉만이의 마음을 울렸답니다. 사실 지금의 힘만으론 왕추를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해서 엉만이는 이를 악물었답니다. 좋소. 기왕 이렇게 된 거 씨름을 제대로 배워 왕추 그놈을 꺾고 말겠소. 배우시는 동안 지킬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앞으로 불안당 같은 짓은 그만하셔야 해요. 좋소. 그날로 엉만이는 곱분이를 스승으로 모셨지요. 곱분이의 기술은 참으로 신묘해서 엉만이가 삿발을 쥐었다 하면 어느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지요. 허나 이를 악물고 수련을 거듭하니 엉만이의 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습니다. 장사님, 씨름은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상대의 손과 발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알겠소. 자, 이번엔 좀 다를 거요. 곱분이가 밭다리 후리기를 하는 순간 엉만이는 놓치지 않고 되치기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곱분이는 풀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처음으로 엉만이가 한 판을 빼앗은 것이었죠. 곱분이는 엉만이에게 깔려 쓰러진 채 아주 감탄을 했답니다. 제법이시군요. 제 기술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다니. 하도 당해서 그런지 이젠 좀 알 것 같소이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제 좀 비켜주시지요. 그러고 보니 곱분이를 완전 올라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엉만이의 코에 여인의 향기가 확 스쳤습니다. 순간 아래에 힘이 빡 들어가고 말았지요. 아이고, 미안하오. 엉만이가 화들짝 놀라 비켰지요. 그러자 곱분이는 뭐가 재밌는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즐거워진 엉만이도 함께 껄껄껄 웃었답니다. 억만 장사님, 제가 지난번에 한가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소. 이번 한가위에 제주 목사께서 성대한 씨름대회를 연다고 하더군요. 올거니 왕추놈도 그 대회에 나올 것이 분명하렸다. 상품이 무려 황소 한 마리였지요. 욕심 많은 엉만이가 왕추가 그걸 지나칠 리 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설욕을 할 기회였지요. 해서 엉만이는 씨름대회에서 왕추와 건곤일척의 승부를 가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우리 엄니, 내가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실 테지. 며칠 후 엉만이는 곱분이에게 부탁하여 홀어머니를 뵈러 갔지요. 씨름 수련을 하느라 집에 잘 들어가질 않았으니 슬슬 어머니가 걱정되었거든요. 어머니, 비록 신부감은 못 구해왔지만 아들이 얼굴 한번 뵈러 왔습니다. 응, 신부감을 못 구했다니? 어제만 해도 너랑 산다는 처자가 다녀갔는데 그게 뭔 소리냐? 어머니의 말에 엉만이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아니 글쎄 엉만이가 씨름을 배우는 동안 매일같이 곱분이가 어머니를 뵈러 왔다지 뭡니까. 거기다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엉만이랑 살 때보다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엉만이는 곱분이를 생각하자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답니다. 고맙소, 곱분이 처자. 정말 고맙소. 그 처자가 그러는데 네가 곧 큰 결심을 할 거라고 하더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지켜봐 주세요. 전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어머니 말씀을 듣자 엉만이는 곱분이를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답니다. 그러나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지요. 예전 같으면 덜컥 결혼해달라고 떼를 썼겠지만 이제 엉만이는 달라졌습니다. 왕추를 꺾고 천하장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곱분이 처자에게 당당히 청혼을 하리라. 엉만이는 그 뒤로 더욱 훈련에 매진하였답니다. 마침내 한 달이 지나 한가위가 되었지요. 제일 큰 명절을 맞이한 제주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그럼 나가보겠소. 네, 이따가 씨름판에서 뵙겠습니다. 엉만이는 당당한 걸음으로 씨름대회가 열리는 관덕정으로 향했지요. 그렇게 밭둑길을 지나는데 웬 놈들이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뜯어보니 왕추의 부하인 왈패들이었죠. 엉만이 아니냐? 어딜 그리 급히 가는 게냐? 알 거 없다. 길이나 비키거라.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니놈이 평소 잘하는 싸움질이나 한판 하지 않겠느냐? 딱 보니 이것들이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이었죠. 엉만이는 상대를 안 해줄 요량으로 아무 말 없이 옆으로 피해갔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놈들이 지나가는 엉만이 팔을 팍 붙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 이것들아. 이놈이 사람을 친다. 동네 사람들아, 엉만이 이놈이 또 사람을 친다. 팔을 뿌리쳤을 뿐인데 이것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단체로 들어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엉만이는 어이도 없고 당황스러워서 멍하니 보고 있었지요. 하는 것이 왈패가 아니라 완전 놀이패구나. 그래, 니들은 그렇게 누워있거라. 나는 간다. 그렇게 엉만이가 가려는데 소란을 듣고 달려온 포졸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요놈들이 포졸을 믿고 까분 것이었죠. 아니, 이놈들이 자꾸 붙잡길래 팔을 뺀 것이 다요. 쓰러진 사람들이 저리도 많은데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헛소리 말아라 이놈아. 그 너 같은 불안당 놈들은 사람을 치고도 혼자 쓰러졌다고 하지 않느냐? 평소 행실을 잘 아는 포졸들은 엉만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해서 엉만이와 왈패들은 한가위 잔칫날 패싸움질을 벌인 죄목으로 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엉만이는 초조해졌지요. 벌써 씨름판에 나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감옥에서 시간이나 죽이고 있다니요. 이러다간 사빠도 못 잡고 끝나겠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분명 곱분이 처자는
엉만이가 씨름판에 서길 기대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곧분이 처자와 홀어머니의 얼굴까지 눈에 아른거렸죠. 엉만이는 분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아니, 사내 대장부가 울고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그것도 오늘 제주 장사가 되어야 할 분이. 으앗, 곧분이 처자가 웬일이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랍니까? 울고 있는 엉만이 앞에 곧분이 처자같다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엉만이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 벌떡 일어났지요. 헌데 곧분이 처자가 분명했습니다. 하도 나타나시지 않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았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처자를 볼 면목이 없구려. 왈패놈들의 잔머리에 그만 당하고 말았다오. 싸움을 하신 겁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오. 처자와 했던 약조가 있는데 어찌 싸움질을 했겠소? 엉만이는 왈패놈들이 엄살을 떠는 통에 포졸들에게 끌려왔다는 것을 죄다 말했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나오시죠. 듣고 있던 곧분이 처자가 찰컥하면서 옥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벙찐 엉만이의 손을 붙잡고 감옥을 나섰답니다. 그러는 동안 막아서는 포졸이 하나도 없었지요. 물어보실 것이 많아 보이십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난 지금 귀신이 곡할 노릇이오. 그러나 지금은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서 제주도 제1의 장사가 되셔야지요. 엉만이는 곧분이 처자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일단 왕추부터 꺾기로 마음먹었지요. 해서 모든 것은 대회가 끝난 뒤 묻기로 하고 씨름판으로 달려갔답니다. 이 왕추가 또 이겼구나. 자, 나를 상대할 자가 또 없느냐? 더는 없느냐 말이다. 왕추가 모래판 한가운데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요. 딱 보니 도전자를 모조리 꺾은 탓에 더 이상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왕추가 제주 장사가 되는 것이었지요. 오냐, 이 엉만이가 상대해주마. 응, 옥에 갇혀 있어야 할 놈이 어떻게? 왕추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지요. 감옥에서 썩고 있어야 할 엉만이가 나타나자 왕추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엉만이는 척하고 씨름판에 올랐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이번엔 아주 제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매다 꽂아주마. 안 본 사이에 잘난 척이 늘었구나. 그래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왕추가 엉만이에게 했던 말이었죠. 고스란히 되돌려 받은 왕추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답니다. 그렇게 화가 잔뜩 난 두 장사가 모래판에서 격돌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왕추였죠. 왕추는 주특기인 안다리 후리기로 엉만이를 걸어버렸습니다. 역시나 엄청난 힘이었죠. 다리가 걸린 엉만이는 비틀비틀 끌려가는 듯 하다가 그대로 빗장거리로 응수했답니다. 아니 이놈이? 왜 기술은 너만 쓰는 줄 아느냐? 넘어질 뻔한 왕추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으면서 호미거리로 반격했지요.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왕추는 호미거리도 무진장 길었습니다. 이 기술에 걸린 엉만이는 그만 모래판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어떠냐? 내가 먼저 1승이다. 왕추는 먼저 1승을 챙겼지만 등줄기에 식은땀이 뻘뻘 났습니다. 엉만이는 예전의 엉만이가 아니었거든요. 해서 조금도 방심을 못하고 두 판째 삿발을 잡았지요. 반면 엉만이는 한 판을 졌는데도 느긋했죠. 이번 판은 다를 것이다. 두 판째도 왕추가 먼저였습니다. 왕추는 그 큰 덩치를 이용해 들배지기 걸었지요. 엉만이가 힘으로 맞섰지만 왕추는 정말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엉만이가 기둥 뽑히듯 공중에 붕 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아, 이걸로 끝이다. 왕추는 기합을 지르며 엉만이를 매다 꽂았지요.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공중에서도 꼿꼿하게 중심을 잡은 엉만이가 뒷무릎치기로 반격한 것이었죠. 엉만이는 길게 뻗은 왕추의 무릎을 밀면서 삿발을 당겨버렸습니다. 그 큰 왕추의 몸뚱이가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모래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자, 이번엔 내가 1승이다. 둘 다 1승씩 챙기고 막판이 되었습니다.
애가 탄 왕추는 또다시 주특기 안다리를 걸었지요. 엉만이는 쉽게 빠져나갔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노림수였죠. 왕추는 그 엄청난 힘으로 밀어치기를 건 것이었습니다. 자, 나가 떨어지거라. 왕추가 밀어붙이자 엉만이는 모래판 가장자리까지 밀려났습니다. 왕추는 그대로 밀어서 엉만이를 떨어뜨릴 생각이었죠. 엉만이도 온 힘을 다해 왕추를 되밀었지요. 둘의 힘이 막상막하라서 모래판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답니다. 억만 장사님, 힘내셔요. 그때 어디선가 곱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엉만이는 힘을 내었죠. 아무렴 곱분이와의 약조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왕추야, 씨름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엉만이는 몸을 수그리는 척하다가 그대로 자반 뒤집기를 걸었답니다. 신나게 밀어붙이던 왕추는 그 수에 걸려 제풀에 뒤집어졌지요. 그렇게 모래판 바깥으로 나가 떨어졌답니다. 그리고는 힘이 다했는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지요. 장사 억만, 이제부터 그대가 제주장사로다. 감사합니다요. 목사나리. 엉만이가 제주장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통쾌한 승리였죠. 제주 목사는 장사가 된 엉만이에게 황소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답니다. 이 시대의 황소 한 마리라면 훌륭한 한미천이었죠. 곱분이 처자, 어디 있소? 이 엉만이가 제주 장사가 되었소. 너무나도 기쁜 엉만이는 곱분이를 찾았습니다. 이 승리는 모두 곱분이의 덕이었으니까요. 분명 씨름판 어딘가에 곱분이가 있을 텐데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지요.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두리번거리는데 뒤에서 곱분이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돌아보니 아니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제주 목사 옆에 곱게 차려입은 규수가 곱분이었던 것입니다. 곱분이는 목사의 외동딸이었죠.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아버님이 제주에 부임하시면서 저도 같이 제주에 왔답니다. 헌데 제주가 어떤 곳인지 동태를 좀 살피려고 주막에서 일을 하였지요. 그러다 억만장사를 보게 되었고 그 사내다움을 눈여겨본 곱분이는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목사의 딸이 되어서 아무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날 장사로 만들었다 이거요? 나에게 시집을 오려고? 곱분이는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였지요. 그게 또 얼마나 귀여운지요. 곱분이 처자, 그대에게 반했소. 나와 혼례를 해주시오. 엉만이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곱분이를 으스러지게 안아주었답니다. 헌데 곱분이는 너무 놀랐는지 그대로 엉만이를 맺혀버렸지요. 엉만이는 대자로 뻗고 말았답니다. 으앗, 죄송합니다 장사님. 그만 반사적으로. 괜찮소. 장사가 되었지만 곱분이 처자를 이기려면 아직도 멀었나 보. 그걸 보고 제주 목사도 제주 사람들도 모두들 껄껄 웃었지요. 그렇게 둘은 경사스럽게 혼례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지요. 곱분이 처자, 이제 그대는 내 색시오. 네, 장사님은 제 서방님이십니다. 둘은 드디어 서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요. 곱분이는 부드러움과 강함을 다 갖춘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엉만이는 곱분이가 너무 예뻐서 아주 눈이 부실 지경이었답니다. 한편 엉만이는 정말로 크고 우람해서 곱분이도 생전 처음 겁을 먹을 정도였답니다. 장사님은 정말 모든 게 우람하시군요. 덜덜 떨릴 지경이옵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반드시 내가 이길 것이니 그리 하시오. 그러면서 엉만이는 곱분이를 들었다 놨다 아주 제대로 힘을 썼답니다. 곱분이도 난생 처음 겪는 엄청난 위력에 아주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엉만이는 그야말로 장사 중의 장사였지요. 그렇게 둘은 깨가 쏟아지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엉만이는 곱분이와 혼이 난 후 육지로 진출해 팔도의 장사들을 모조리 쓰러뜨렸지요. 3년 후에는 천하장사가 되었으니 그 힘과 실력이 출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엉만이는 제주도 최초의 천하장사가 되어 이름을 떨쳤지요. 엉만이는 불안당으로 살았지만 곱분이를 만나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엉만이가 계속 불안당 노릇을 했다면 왕추를 이기고 장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처럼 지난날의 과오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